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자 프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 재배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작업 중에서는 적화, 적과, 농약 살포, 수확 작업이 비교적 힘들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들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홍길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아니요. 선생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상담 좀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요새 다른 때보다 작업량이 많아 목, 어깨, 손, 다리가 아프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적화, 적과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높이 든 채 적과 가위를 사용하여 사과를 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적화, 적과 작업자는 높은 곳에 위치한 꽃과 열매를 따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든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목, 어깨, 팔에 부담이 발생하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 자세를 유지하는 데 따른 정신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적화, 적과 작업 시 손이나 적과 가위를 사용하여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자세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손과 손목에 질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적화, 적과 작업 시 어깨, 허리, 다리, 손목이 아픈 거였나 보네요. 이러한 질환들은요, 갑자기 근육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목에 근막통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반복적이고 무리한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 건막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리한 손목의 사용으로 손목 통증과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다리에 슬관절 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부위입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왼쪽 어깨 쪽으로 머리를 기울입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머리에 대고 아랫방향으로 살짝 눌러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정면을 보고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둡니다. 팔꿈치를 모으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감싼 손을 앞으로 눌러 10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머리를 들어 정면을 보고 머리를 위 방향으로 들어줍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오른쪽 귀 위쪽에 오른손을 올립니다. 오른손에 힘을 주어 왼쪽 방향으로 10초간 밀면서 머리는 처음 자세를 유지합니다. 왼쪽 귀 위쪽에 왼손을 대고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손을 이마에 대고 뒤쪽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앞쪽으로 밀면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어깨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끝을 어깨 위에 올린 후 팔꿈치로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팔꿈치를 앞, 위, 뒤, 아래로 큰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오른팔을 위로 들어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왼손을 들어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아랫방향으로 서서히 눌러 어깨 상완을 스트레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방향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양손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하여 밴드 또는 수건을 잡습니다. 밴드를 몸의 앞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뒤쪽으로 내립니다. 다시 밴드를 뒤쪽에서 머리 위쪽까지 올렸다가 앞으로 내려 어깨를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허리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양손을 허리에 둡니다. 등을 둥글게 하면서 부드럽게 아치형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모습을 옆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허리에 두고 오른팔을 들어줍니다. 왼쪽 옆으로 서서히 내리면서 오른쪽 옆구리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합니다. 기어가는 자세에서 두 손과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동시에 허리를 움푹하게 바닥 쪽으로 내립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복부를 등 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천장 쪽으로 둥글게 끌어올립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3, 4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다리 부위의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을 돌려 오른쪽 다리를 한 발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려주고 뒤쪽에 왼다리를 펴줍니다. 이때 뒤쪽의 왼발이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 방향도 실시합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왼쪽 무릎을 완전히 펴 10초간 유지합니다. 왼쪽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손목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팔꿈치를 옆에 붙이고 팔은 선서 자세와 같이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합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쭉 펴니다. 한 번에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오른팔을 들어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합니다. 왼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 안쪽으로 잡아당겨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좀 더 상세한 동작으로 살펴볼까요? 이상으로 5가지 부위의 운동법을 마칩니다. 영주에 사는 김철수 씨가
언덕길을 오르던 도중 SS기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나라 농기계 사고 중 전도나 전복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요. 농기계 사고 현황을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농기계 사고 현황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도, 전복 사고가 26.6%, 차량 등 교통사고 26.3%, 추락사고 22.7%, 기타 안전보조위와 기계벨트 등의 끼임 사고가 24.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전복 사고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S기가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장맛비로 인하여 사과나무에 농약을 살포하지 못한 김철수 씨는 모처럼 좋은 날씨에 SS기를 사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러 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수원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농로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바퀴가 진흙이 묻은 상태에서 언덕길을 오르던 도중 그대로 SS기가 넘어지면서 김철수 씨의 다리가 기계에 깔려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눈, 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농로의 상태가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 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사진 출입로를 무리하게 오르려다 SS기가 전도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농약 살포 시에는 SS기의 전방 진행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철이 심하거나 경사지를 주행할 때는 급선회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를 낮추고 변속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번 사고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SS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향 지시 등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이나 전원을 차단하고 가능한 하루의 작업 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자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SS기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잘 숙지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출입로는 경사를 완만히 하고 적절한 폭을 갖도록 개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로의 가장자리에 너무 붙어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를 미리 파악하여 보수하고 작업 시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전도 또는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캡이나 안전프레임을 장착하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달수 아저씨의 하루 일과. 아저씨가 사과 수확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오르시는데요. 근데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아저씨,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그럼 해당 장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불안전하게 세워놓은 사다리는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수의 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전동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또는 수확 작업 시 이동이 가능하고 발판이 넓은 안전한 작업대를 사용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고 목적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조절되는 보조의자를 사용하여 사다리 작업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아저씨가 수확 작업에 한창이시네요. 그런데 반복적인 동작으로 너무 오래 작업을 하셨나 봐요. 아저씨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해당 장면에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수확 작업 시 장시간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은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목, 어깨, 팔에 부담이 발생하죠. 이 경우 작업용 뒷목 받침대를 사용하여 목젖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여 손목 꺾임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이제 수확을 마치시고 선별 작업장으로 사과 상자를 나르시는 거군요. 아저씨, 작업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 무거운 상자를 계속해서 손수 나르시는 거예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그럼 해당 장면에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약 20kg 정도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력 들기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식 리프트도 있고, 롤러 접이식 또는 이동식 컨베이어를 설치해도 좋고요. 동력 운반차를 사용해서 밀고 당기기 힘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운반 작업 시 밀고 당기기 힘을 감소시키고 전도의 위험이 적은 사륜 운반차를 사용해도 좋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 박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운반 레일을 바닥에 설치하는 것도 좋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바른 중량물 취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물체와 작업자와의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몸의 중심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면 허리 가까이에서 들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운반 시 운반거리 및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손가락을 펴서 잡는 것보다 후크 형태로 만들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